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암쌤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한항공 신년사 그리고 KE웨이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아시아나와 통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12위, 전 세계 12위에 달하는 메가 항공사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는데 이번 2025년 신년사 그리고 라이징 나이트를 통해서 KE웨이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 운영 방침, 가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는 나의 가치와 나의 쓸모를 보여주는 곳인데 우리 항공사의 비전과 핵심 키워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결에 맞는 여러분들의 역량과 경험을 도출해서 보여준다면 아마 이후에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을 만들 때 자소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이제 영상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조금 더 차별화되게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면접은 나와 회사의 접점을 찾는 작업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겠네. 우리 항공사와 결이 잘 맞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지적인 부분도 챙기셔야 되고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이 친구 괜찮네 라는 부분, 특히 대한항공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면접을 준비하는데 좀 달라야 되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오늘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신년사를 보면서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을 했거든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통합항공사 출범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하나의 항공사가 됩니다. 아시아나는 없어지지만 아시아나에 있는 기존의 체계들과 시스템과 업무 관행들은 어느 정도 대한항공과 재편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아시아나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재들, 항공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숙련된 항공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최고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통합 출범이 되기까지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기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조직, 시스템, 업무 관행 이런 모든 것들은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작은 회사가 큰 회사에 흡수되는 거는 사실 크게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큰 회사가 거의 대부분 큰 회사가 그냥 리더처럼 이렇게 따라가면 작은 회사는 거기에 이제 맞춰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각자 굉장히 큰 항공사입니다. 아시아나는 지금 80대 정도의 기체를 가지고 있고 대한항공도 160대 정도. 그러면 160이랑 뭐 80 합치면 여러분 거의 240이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50대 정도 가까이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세계 12위라고 하네요. 진짜 큰 항공사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이 합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 vs 북.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이념과 사상이 다른데 어떻게 합쳐지냐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대한항공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서로 맞고 틀림을 다투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무언가를 찾을 줄 아는 사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아시아나 니네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 즉 각자 장점을 찾아서 하나로 어우러져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모를 보여줘야 대한항공에게 인상을 깊게 남길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 여러분이 팀 내에서, 요건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팀에서, 조직 내에서 어떤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건 제 생각엔 현실에 기존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얘기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뭐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동아리든 다양한 학교 생활 혹은 직장 생활로 이제 활동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팀 내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과 빠른 판단력을 보여줬던 경험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혹은 어떤 불확실성, 그게 될까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불확실성은 빠르게 소거하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경험,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나 답변을 쓰실 때 여러분들의 역량이 도드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기소개, 이런 것들로 지원 동기, 이런 것들로 입사 후 포부를 만드시면 정의 답변으로 탄탄하게 더 바꿀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생각했던 키워드가 바로 고객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좀 감동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분초 사회를 표현을 하셨고 개인화된 취향을 요즘 트렌드를 좀 말씀을 하셨어요. 분초 사회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즉 분초 사회는 뭐다? 고객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다. 고객의 시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뭐 SNS든 온라인 서비스든 대한항공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은 분초사회라는 부분을 한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인화된 취향도 언급을 하셨어요. 요즘은 다 뭐 1대1 커스텀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커스텀이라는 말은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개인화된 취향이라는 거는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고 되게 다양하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개인화된 취향, 뭐 1대1 패러다임, 우리가 그거를 서비스로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어렵잖아요. 요즘은 경험보다는 감성이 훨씬 중요한 시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즉 이거예요. 진짜 막 엄청 고민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정말 기깔난 서비스 하나를 우리가 만들었어. 뭐 이러이러한 땡땡땡 서비스를 만들었어. 아무리 그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내도 객실에서 승무원의 따뜻한 한마디, 승무원의 따뜻한 보살핌, 배려, 케어링 이런 거 하나에 손님들은 나 이 항공사 여기야 하면서 결국 충성 고객이 되어버린다고요. 그쵸?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리뷰가 좋으면 뭐해? 나한텐 별로였는데. 아무리 별표가 5점짜리면 뭐해? 나는 1점도 주기 싫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성적인 부분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따뜻한 어떤 활동, 보살핌, 배려, 케어링,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혹은 서비스 관련된 어떤 역량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조금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쌍방향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아실 수 있는 부분이면 아는 지원자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것도 한번 정리.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경험을 우리가 써볼 만한 경험은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치열하게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서비스는 이건데요. 저희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것보단 고객님 그러셨군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고객님의 상황을 배려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가 책임을 가지고 고객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얘기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대한항공 예를 들어 오늘 내가 LA를 간다. 첫 번째 밀 나가고 두 번째 밀 나가고 세 번째 하고 이 프로시저 시퀀스만 나는 그냥 이행하면 돼. 나는 그냥 하나의 일부야. 라고 그냥 끝내고 퇴근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끝까지 쌍방향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고객에 대한 손님에 대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노력했던 사례가 있었다. 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분초사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시간에 대한 책임의식. 제가 어제도인가 그저께 라이브 방송에서 시간관념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타인의 시간을 함부로 하지 않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객의 시간도 중요하고, 고객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우리 항공사가 지금 나아가는 이 2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타인의 시간을 함부로 하지 않는 태도, 시간 개념, 시간 관리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대한항공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가 저는 절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앞에서는 당연히 그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만, 제가 되게 눈여겨봤던 그 멘트 중에 하나가, 안전 운항 체계의 근간은 방심과 안일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안전사고는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안전사고는 지금 이거 불안전하다, 이거 고치자, 눈에 어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매일 하던 세이프티 체크도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매일 내가 와서 보는,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시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마인드로 뭔가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했겠지, LB 체크 했겠지, 그냥 라바토리 안에 대충 뭐 외부인 설마 있겠어? 하지만 그 안전, 한 번이라도 다시 보는 것, 그런 안전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위주에서,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한번 써볼 만한 경험, 을 얘기해 보면은, 일단 저는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도 항상 살피고 안전 경각심을 가져서 이게 좀 두각을 드러냈던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거든요. 소화기 같은 것도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보건안전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뭐 가게나 이런 것들은 가끔 와서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냥 남들 다 뭐 저기 맨날 있는 소화기 몰라 했는데 나는 한번 봤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남들은 그냥 대충 지나가는 부분을 나는 한 번 더 발견하고, 이후에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그럼 그 소화기는 못 쓰는 거잖아요. 교체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다든지, 혹은 소화기에 매일매일 보는 소화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안전핀이 없어져 있었네? 그런 작은 것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비슷한 건데,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인드가 아니라 항상 솔선수범했던 모습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솔선수범했던 모습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전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함, 뭐 섬세함, 중요한 절대 안전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은 유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안전에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는 승무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안전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터뷸런스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구 브리핑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도어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객실 내에 보안 관련된 부분도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도 좋고, 그쵸? 혹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면 내가 안전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포부를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신년 항공사만 보더라도 안전, 그 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통합항공사 여러 가지로 많이 내부에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함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너지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여러분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항공사가 아닙니다.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신생항공사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50주년이 넘어가서 이제 6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항공사가 새로운 가치관을 통합시켜야 되는 아주 예민한 상황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게 좋아. 이런 좀 보수적이고 챌린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보다는 너가 안 하면 내가 할게. 힘들면 내가 먼저 할게. 솔선수범. 너의 장점은 이러네. 물론 단점도 있겠지. 하지만 인정하고 그 장점과 우리 장점이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제가 좋은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